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적분들에 대한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운이 없어요. 녹화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홀라당 다 날라가서 기운이 없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가 여기 있는 거죠. 대포를 이쪽으로 뻥 초기의 각도 그 지평면에 산에 있나 봐요. 대포가. 그 다음에 여기다 쏘고 싶었나 봐요. V제로로 뻥 요 평면에 지표 평면에 여기는 이제 지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여기 가속도가 Y축 방향으로 정가래로 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봐서는 지면의 평면이고 요 지면의 세타인 각도로 쏜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는 바람이 아무것도 안 분다. 공기 저항도 없고 사실 그럴 수는 없죠. 공기 저항도 있고 바람도 불고 저항의 정도는 습도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적으로 0이라고 났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잡아당긴다. 중력 가속도가 G라는 이야기는 힘이 F는 MA니까 포탄에 무게가 있으면 걔를만큼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정의에 의해서 보면 위치 벡터를 한번 미분하면 그렇죠? 한번 미분하면 야, 지우개 너 나와? 그냥 지우개 잘 안 되니까 한번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되고 그렇죠?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또는 요걸 한 번 미분했다면 R 벡터를 두 번 미분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A 벡터에서 출발하면 A 벡터는 출발하면 V 벡터는 A 벡터를 한 번 적분했다는 뜻이고 R 벡터는 V 벡터를 한번 적분했다는 뜻이고 이게 미분과 적분의 서로 상관관계인 거죠. 그래서 주어졌더니 가속도만 딱 주어졌고 오른쪽 그리고 같이 초기 위치 처음 위치 R0는 X방향으로는 0, Y방향 R0 그래서 초기 속도 V0 처음에 빵 쐈을 때 X방향으로는 V0 코사인 세타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쪽 방향으로는 V0 코사인 세타 Y방향으로는 V0 사인 세타 이게 이제 처음에서의 대포를 화약이 팍 밀어올릴 때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 위치만 주고 안 주어졌으니까 요 거꾸로 요 두 번째 요거는 미분에 의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고 적분에 의한 가속도와 속도와 위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주어졌으니까 VT를 구하려면 얘를 적분해야 되잖아요. 적분하면은 0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게 해요? 0을 적분하면은 얘는 0이죠. 근데 항상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은 적분에는 상수가 항상 나와야 돼요. 이게 x 방향으로의 그렇죠. 이게 x니까 x 방향으로의 성분입니다. 뭐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얘는 C1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t가 0일 때, t가 0이면 그러면 v0 코사인 세타래요. vx 0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얘는 항상 C1일 테니까 얘는 v0 코사인 세타. 그렇죠?
V제로 사인 세타. 두 번째, 요 VY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G죠. G. G는 중력가속도로 일정한 상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T 플러스 2. T가 0일 때 V0 사인 세타니까 T가 0일 때 V0 사인 세타니까 C2가 V0 사인 세타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T 플러스 V0 사인 세타. Y방향으로는 얘가 위쪽으로 쐈는데 밑에서 계속 잡아당기니까 속도가 이렇게 Y방향으로 줄어든다는 게. 그렇죠? RT는 얘를 다시 한번 적분하면 V0 코사인 세타는 상수니까 T에 대해서 T인데 T가 0일 때 걔도 여기에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0이니까 T는 여기다 씁시다. 얘는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플러스 V0T 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적분이 플러스 C가 뭐가 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00 했더니 걔는 R0래. 여기 이제 위치 벡터가 돼요. 포탄의 궤적은 요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포탄의 궤적은 얘잖아요. 얘. 그렇죠? 얘일 때 얘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y 값은 점점 얘 V0 사인 세타가 처음에 V0 사인 세타였는데 속도가 위치는 R0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가다 보면 점점 어디에서 쭉 0이 되는 값이겠죠. 위쪽으로 쏘면 0.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다시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V0 사인 세타가 점점 왜 마이너스 GT까지 있으니까 요 끝에 정점에서는 VY가 얼마예요? 0이어야 돼요. 그럼 VY가 0이 되는 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GT 꼭대기에서 꼭대기 플러스 V0 여기가 뭐라고 그래? 꼭대기 탑 T탑 사인 세타는 0이어야 되죠. Y방향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쭉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Y방향은 0이어야 돼요. 네. T탑 꼭대기 올라가는 시간은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꼭대기 가는 시간의 위치는 얼마냐? 여기서부터까지. 요거는 RX가 될 테고 T탑에서 여기는 RY의 T탑이 되겠죠. 이거는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낼 수 있는 게 많겠어요. 선형물체의 질량. 선형물체는 그냥 철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부피가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야겠죠. 원래 부피,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weight 또는 mass, whatever. 근데 철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단면적을 잘 고려 안 해서 단면적이 변할 수도 있고 이 길이당 얼만큼씩 길이당 무게를 또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 끊으면 몇 그램, 이만큼 끊으면 몇 그램, 이만큼 끊으면 몇 그램. 이런 선형물체, 철사 같은 선형물체 또는 실, 그렇죠? 철사, 실 이런 선형물체의 질량들은
단위 길이당 무게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위 길이당 무게예요. ds는 이제 우리가 그 길이를 따라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서 보면 1 x는 1 플러스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게 1이라고 하는 거죠. 1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려봐야 알죠. 아까 녹화했다가 다 날려먹어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파라메트릭 플롯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x들을 앞에다 넣어야 되니까 x가 1 플러스 사인 가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y는 sin t, t는 from 0부터 to 2파이. 원이 참 신기하죠. x방향으로 1 플러스 코사인 t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가고 y방향으로 사인 t만큼 울퉁불퉁 가는데 x하고 y를 그래프로 그리면 원이 된다는 게 신기한데 이거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코사인 t는 1-x잖아요. x-1이네요. 사인 t는 y예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 하면 1이잖아요.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하면 1. 즉 반지름이 1이고 원의 중심이 1,0이고 좀 작아져. 그렇죠? 그런 원인데 얘가 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사인데 얘의 무게가 단위 길이당 무게가 뭐 같으면 2파이 r, 2파이 곱하기 r, 1 곱하기 로 하면 되는데 얘의 밀도가 들쭉날쭉한 거죠. 이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사가 굵었다가 가늘어졌다가 가늘어졌다가 굵었다가 가늘어졌다가 굵어졌다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밀도가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어떤 선회전 P에서의 밀도가 X축으로부터의 거리에 정비례한다고 한다. X축으로부터의 거리에 정비례한다 그러면 Y값이네요. 그렇네. 보세요. X축으로부터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Y값이잖아요. X축으로부터의 거리, Y값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X라고 썼는데 X축으로부터의 거리에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Y값이네요. 그래서 mass, M은 이건 M이라고 했네요. 웨이트가 아니라. mass는 인테그랄 C인데 로 XY니까 Y 값인 거죠. yes. 근데 이걸 다 T로 바꾸면 T는 0부터 2파이까지 sin T DS는 이 앞에서 볼게요. 요거 있죠. 이게 지금 FT가 Y 값인 거고 그렇죠? FXY가 Y인 거고 얘는 루트의 X의 제곱 플러스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DT분의 DX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는 DT분의 DX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T인데 제곱하면은 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잖아요. 플러스 죄송합니다. 사인 제곱 T네요. 왜냐면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니까 1은 없어지고 그렇죠? 1은 미분하면은 상수는 없어지니까 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T dt 1 사인 T를 미분하면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는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코사인 0 하니까 1 0이네. 이게 맞겠어요? 맞다고 생각하면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밀도가 주어지고 원으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맞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오류가 됐느냐? 얘와 그렇죠? 얘의 밀도 값은 같을 겁니다. 이 위쪽 반원과 밑에 쪽 반. 근데 위쪽 반원은 플러스 값을 갖고 아래쪽 반원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거예요. 근데 질량이 마이너스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적분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0부터 2파이까지 하는 거를 0부터 파이까지 하고 몇 배를? 2배를 해줘요. 예전에 그 절대값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곱하기 2 그렇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2 파이부터 2파이까지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0이 되는데 얘는 이 선의 질량이라는 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곱하기 2가 있어야죠. 4가 됩니다. 2가 아니라 4. 그래서 그 질량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0부터 파이까지 해보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해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t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파이가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는 여기까지라고요. 왜냐면은 0일 때는 이게 1이고 잠깐만 x가 1이고 y는 0이네요. 여기네요. 아니지 2지. 죄송합니다. x가 0일 때는 2이고 y가 할 때는 0이네요. 그러니까 2,0이네. 2,0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면은 1, 1, 0, 여가 0, 여가 2분의 파이, 여가 파이, 여가 2분의 3파이, 여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이렇게 뺑글로 돌리면 다 없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그런데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해보면 얘도 2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면 얼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말. 아까 마이너스하고 2배 하기 전에 요거는 2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적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없어지는데 질량이 어떻게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어요. 얘가 플러스이면 얘는 똑같은 거니까 2배가 되죠.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4가 되는 거. 뭐 그램인지 킬로그램인지는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하는 질량은 이렇게 합니다. 잘 두세요. 염두에 두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해봅시다. 코일형 수출의 관성 모먼트. 얘는 이제 관성 모먼트는 여러분들 뺑글뺑글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타나는 값이에요. x는 y제곱 플러스 z제곱 로 ds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경우에는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니까
어떤 거리가 떨어진 거리만큼 얘가 뱅글뱅글 돈다는 이야기고, 로우는 로 곱하기 ds는 여기서는 이제 밀도니까 이것도 질량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도 선밀도일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로 ds 부피분해하면 쪽이 안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밀도가 변하는 경우는 드문데, 코일 영수철 나선, 좀 전에 이거 봤던 이 나선이 어떻게 되느냐 봐야죠. 파라메트릭 플러스에 x는 코사인 t, 그렇죠? y는 사인 t, z는 얘는 3차원식이네요. 그렇죠? t가 0부터 2파이까지 시작하면은 얘가 이렇게 도는데 잘 안 보이죠? 10파이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10. 그럼 얘가 뺑그르 들고 이 안에 이게 다 꼬여가지고 이거 뭐 확대도 안 돼서 지우지브라로 가야 돼요. 미리 해놨던 건데 지우고. 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캘큘레이트 스위트로 가셔도 되고 3D 캘큘레이터 하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캘큘레이트 스위트로 가셔서 오늘 3D 캘큘레이터를 한 다음에 원래 그 3차원에서든 뭐든 곡선은 커브라는 게 A는 curve, C-U-R-V, curve에서 익스프레션은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원, 익스프레션이 3개인 건 3차원. 그렇죠? 코사인 T 바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옆에 사인 T, T, 아이고 옆으로 와서 Z가 T, 파라메터 T는 0부터 2파이. 그렇죠? 0부터 2파이로 옛날에 그 용수철 돌리는 거 보여드렸는데 잘 안 보인다 그러면 2파이까지 말고 10파이까지 해봅시다. 10파이 해보면 또 밑에까지 210원이네. 10 밑에도 마이너스 10부터 해봅시다. 마이너스 10부터. 앞대로 쭉 해보면 스프링으로 용수철 빼고 보는 거예요. 위로 5밖에 아래로 5. 그렇죠?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지오지브라의 장점도 있고 얘의 장점도 있고, 얘는 미분 방정식 나중에 하는 걸 더 잘 풀어주고, 거기다가 명령어를 너무 많이 외울 수가 없으니까 밀도가 로 이퀄인데 지배되는 광석 모먼트 H는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요. 광석 모먼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돼요. 0부터 C라고 써야죠. C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로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이고 DS가 맞죠. X는 코사인 T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 얘는 1이죠. 그렇죠? 얘도 1이에요. 1에서 DS는 루트 FT 마이너스 사인 T 제곱 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T의 미분 코사인 제곱 T, 얘는 3차니까 얘도 해줘야 돼요. 1의 제곱 0부터 2파이까지 1 곱하기 1이니까 얘도 1, 2 루트 2 루트 2 곱하기 여기 1이니까 t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그러면 리 루트 2파이 이런 게 나온다. 완성문 소수점 아래 둘째 자까지 한 계산기 들어보세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보존장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벡터를 했지 않습니까? 보존장에서 물리적으로 되게 유의미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뭐 이렇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일정히 보존된다. 그래서 높은 데서 추를 따다다닥 떨어뜨리면 땅바닥에 닿을 때, 요 높은 데 딱 정지했다가 딱 놓으니까 요 높이를 E는 mgh가 되고, 여기는 h는 없으니까 다 2분의 1 mv죠. 속도 되게 빨라지는 거가 되겠죠. mv 파이널. 그렇죠? 우리 중간 어디쯤인가는 mg, 요거를 z축이라고 그랬으니까 z축이라고 하면 z,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z인 거죠. 처음에 최고 높이는 h인 거고, 그렇죠? 더하기 요때 속도 2분의 1 m v z의 제곱. 떨어질 때 그 당시에서 여기서 속도 vz. 요 값은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요 값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으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 오히려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0이에요. 정지해 있으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해서 땅바닥에 딱 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죠.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중간에는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벡터장을 보존장이라고 한다. 만약 어떤 벡터장 F가 보존장이면, 그런 경우는 많아요. 중력장뿐만 아니라 전기장, 자기장,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각 위치에 따른 받는 에너지가 다른 외부에서 힘이 안 가해지면 그 전기 에너지나 아니면 지구가 당기는 힘으로 그거밖에 운동을 안 하잖아요. 벡터장에는 두 점세 어떤 경우를 선택하도록 속도를 따르는 선적분 결과는 동일하다. 여기서 A 위치에서 B 위치,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이렇게 1로 가나 1로 가나 1로 가나 같대요. 그때 작용하는 힘들은 다른데 봅시다. 여기서 요 가운데 점은 얘 벡터와 얘 벡터의 닷 벡터예요. 닷 벡터. t 이퀄 0일 때 x제곱 y제곱일 때 보면은 얘는 인테그랄 C1에 그렇죠? x제곱 i 벡터. x축 방향으로. 얘는 y제곱의 j 벡터. 닷에 dr 벡터는, 그렇죠? dr 벡터는 r 벡터가 t 0이에요. 0은 0이니까 dt의 i 벡터 플러스 0은 0이니까 0 j 벡터. 얘는 0이니까 i 벡터니까 i 벡터와 i 벡터는 닷 벡터는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벡터 닷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 두 개가 이루는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i 벡터하고 j 벡터는 지금 수직 관계잖아요. x축하고 y축이. 얘하고 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i하고 i는 같은 크기고 1이고 같은 방향이니까 0도 1이고. 그래서 x제곱 i 벡터 i 벡터 dt니까 dt. dt i하고 dt 제하면 i하고 j는 0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x는 보니까 t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t의 제곱 dt. 뭐 3분의 1 t의 3승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3분의 2의
이게 3승이 될 거예요. 3분의 A 3승 빼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A의 3승이니까 3분의 1에 A의 3승. 두 번째 거는 R의 벡터가 이제 위치가 바뀌나 봐요. 다르게 나오면 뭐 다른 거라고 할게요. C인데 F 벡터가 X제곱 아까처럼 X제곱의 I 벡터 플러스 Y제곱의 J 벡터 얘는 닷에 마이너스 A의 코사인 T 하니까 플러스 사인 T의 DT의 I 벡터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A의 코사인 T의 DT의 J 벡터 I 벡터 I 벡터끼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1인데 J 벡터 J 벡터끼리도 같으면 1인데 I, J나 J, I나는 닷 벡터 하면은 여기 이거는 배분 분배 법칙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곱하기 C 플러스 D는 AC, A 더하기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뭐 똑같은 것처럼 얘네 벡터가 있을 때 닷 벡터는 닷점 이 각각 점에 대해서는 6의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X제곱하고 얘니까 X제곱 A 사인 D. DT는 나중에 D를 빼겠습니다. I하고 J는 얘는 0. J하고 I도 0. J하고 J도 1. 마이너스 Y제곱 코사인 제곱 가만있어 봐. AX제곱 I 코사인 T네. T, DT. A가 있네요. A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겠구나. 그럼 X 대신에 A 코사인 T를 넣으면 A의 3승을 빼도 되겠네요. A 3승을 빼면 코사인 제곱 T 사인 T 마이너스 요거는 A의 3승의 사인 제곱 T니까 사인 제곱 T 사인 T dt 사인 T하고 코사인 T하고 그 다음에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그렇죠? 인테그럴 아이고 다 지워야죠.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A의 3승 더하기 코사인 T의 제곱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0부터 파이 3분의 2의 3승 가까이는 3분의 2의 3승 자세한 물리적인 사항들은 이제 물리 시간에 하시면 되고 얘는 어쨌든 간에
0부터 파이까지 하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좀 다르긴 한데 얘를 보면 x좌표는 x는 t가 0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a거든요. 그 다음에 t가 파일 때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x축은. y는 t는 0일 때는 0이고 파일 때는 0. 그러니까 t 값은 달라도 x, y의 범위는 같은 거죠. x, y의 범위는 같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같다라기보다 일단 보존장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참 좋고 벡터에 대해서도 적분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몇몇 가지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선적분도 하여튼간에 이게 이제 아까 폐곡선일 때 아까 0이 됐는데 실제로는 해봤더니 요거 곱하기 요거 두 개를 해야 된다. 그것만 잘 아시면 되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선적분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요 위치 벡터를 그렇죠? 위치 벡터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벡터고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벡터가 된다. 요거까지만이라도 좀 알아주세요. 응? 요거만 알아주시면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 속력은 속도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다음에 법선 벡터는 그 공률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그러고 요건 이제 가속도 같은데 위치 벡터에서 한 번 미분하면은 속도 벡터인데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벡터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접선과 가속도는 직각관계다. 여기서 보니까 그렇네요. 좀 이상하지만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벡터장도 뭐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벡터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레디언트. 얘는 그 에너지와 힘과의 관계에서 늘 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 벡터장에서 아니면 에너지를 어떤 그 움직이는 방향에 한 방에 미분을 하게 되면 힘이 돼요. E는 mgh에서 h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F는 ma 된다는 거. 이게 꼭 중력장뿐만 아니라 전기장, 자기장에서도 된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회전은 자석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석이 이 수직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NGS 전자석. 그렇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것들을 즉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용수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 베베 꼬아진 모양으로 생기는 때를 우리가 이제 call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그거를 이제 한다. 그렇게 보시면 하이버전스는 발산이고요. 혼적분도 특히 요거 하시고 그 어떤 일정한 선 위에 어떤 함수가 주어질 때 그 면적 그냥 우리가 그냥 x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x축과 그 함수 사이의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의의 선을 따라서 그 위에 있는 함수와의 면적은 선적분으로 계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미분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법칙, 대부분의 모든 물리법칙이 다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F는 MA도 그렇죠? F는 A도 A 자체가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F는 M 곱하기 DT 제곱 D 제곱 R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리법칙들이 미분방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을 모르고 물리를 하거나 공학을 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미분방정식은 미분도 이해해야 되고, 미분방정식 풀려면 적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미분으로 이루어진 방식을 적분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사실 미분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거 다 한 거예요. 극한도 하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연립방정식도 하고. 대학교 1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마 미분방정식일 거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